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대공황,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최대 위기 신대공황, 부의 흐름이 바뀐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 비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신대공황에 주목하는 건 경기 침체가 아닌 세계적 대공황이 시작됐다는 충격적인 전망과 함께 탁월한 투자 전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2020년 팬데믹과 경제위기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데요. 팬데믹과 경제위기가 하나 되어서 동시에 발생된 최악의 사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의 산업은 전반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저자에 의하면 현재의 상황은 무척이나 심각한 상태인데 앞으로 2년, 2023년까지도 2019년 이전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량 실업과 해고, 정부 지원금의 증가, 채무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파산, 세계 무역의 붕괴, 그리고 재택근무 증가, 경제 규모의 감소, 폐업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연쇄적인 파산, 그래서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미래의 불안으로 저축률을 결과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저축 증가는 소비의 축소와 성장 감소와 일자리 감소 그리고 투자 감소로 이어지게 되죠. 자, 팬데믹은 앞으로 3, 40년간의 영향을 줄 것이고 이 기간 동안 저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V자 반등은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발생한 89.2%의 주가 폭락은 4년에 거쳐서 단계적으로 일어났고 2020년에 촉발한 신대공황은 불과 4개월 만에 미국의 일자리 6천만 개를 없앴고 코로나 시대로 대변되는 신대공황은 이전에 1930년 대공황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사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신대공황은 세계 경제가 공식적인 경기 침체보다도 그 영향력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새로운 불황에 진입했다는 것이고 미국에서만 46만 명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전 세계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사망자 수가 227만 8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약 8만 명의 확진자와 1,448명의 사망자, 그리고 미국은 2,700만, 우리 인구의 한 반 이상이 확진자가 되었고 이 중에서 46만 1,930명이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그런 결과를 나타냈죠. 포스트 팬데믹 시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자, RH 코리아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진단하고 앞으로 경제를 전망한 책 신대공황, 역사상 최대 위기, 부의 흐름이 뒤바뀐다를 제시하고 있는데 신대공황은 현금 첫 번째입니다. 현금은 투자 가능한 자산의 30%를 보유하되 기회가 오면 투자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자, 금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고 투자 가능한 자산의 10%를 장기 보유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천연자원이라든지 광산, 원자재, 에너지, 물, 농업, 방위산업 관련주에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상업용 부동산은 가격이 더욱더 하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가 신대공황에 주목하는 건 경기 침체가 아닌 세계적 대공황이 시작됐다는 충격적인 전망과 함께 탁월한 투자 전략을 제공하면서 제임스 리카즈는 부동산과 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재무부 채권과 현금은 디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보유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값 상승을 예견하면서 투자 가능 자산의 10%를 금으로 장기 보유하라고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본인의 투자 가능 자산에서 현금 보유가 30%, 금은 10%,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이 20%, 채권 20%, 주식 10%, 대체 투자 10%가 되겠습니다. 자, 제임스 리카즈의 균형 잡힌 투자 포트폴리오는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경제 흐름을 핵심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대공황은 세계적인 금융 겸과 제임스 리카즈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대위기가 코앞에 다가왔음을 경고하는 날카로운 비판의 글이 되겠는데 1929년 100년 전에 벌어졌던 일들이 사실상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천만 명의 실업자를 쏟아냈죠. 6천만 명이, 자, 이 숫자가 다 와 닿지 않을 텐데요. 자,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실업 쇼크가 빠진 것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을 감안한다면 5명 중 1명이 직업을 잃고 7,8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실업급여로 연명할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산 규모가 20% 이상 떨어졌고, 자, 경제적 측면에서 공황 상태란 무엇을 의미할까 하면은 바로, 자, 사람들이 직장을 벌써 잃는다는 거죠. 사람이 직장을 잃고 기업들이 더 이상 사람을 고용할 만한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력을 급감하게 되고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소비를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미국에 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인 하나로 일주일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황 때는 남은 의인이 없었죠. 자, 기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에도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고 국가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자, 사람이 겪는 공황의 상태에 거대한 확장판이 되겠고, 그리고 경제 대공황,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경제위기는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2000년도 닷컴 버블 붕괴, 1998년 금융위기에 비하면 그 위기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와 경제위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듯이 하나로 엮여있는 지금 이 상황은 이전에 발생했던 위기와는 다를 뿐 아니라 더욱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바로 두 위기가 동시에 발생했다라는 점이 되겠고, 지금 위기는 팬데믹과 불황을 동시에 겪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상황이 더 사회 혼란으로 확대될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1929년부터 1940년에 지속한 1930년도 대공황이 그나마 현 상황을 파악하는데 보다 나은 기준을 제시해 주긴 하지만 그 대재앙조차 2020년에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1929년도 대공황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대공황 때 발생했던 89.2% 주가 폭락은 4년 내 단계적으로 일어났고, 신대공황 위기 속에서 불과 4개월 만에 미국 일자리는 6천만 개가 사라졌고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맞이하는 서비스 산업은 2019년 규모로 회복될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이와 반대로 배송의 발달, 배달, 인터넷 기반의 기업은 테크 산업은 날개를 단 듯이 솟아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평가되겠지만 2020년도 미국 등 각국의 봉쇄 조치는 역대 최악의 정책의 실수로 이렇게 평가하고 진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봉쇄 조치로 잃게 된 부와 소득은 수조 달러에 달하고, 봉쇄 조치로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막아 얻을 이익도 별 의미가 없어졌고, 실행할 수 있었던 선택받지 못한 다른 정책들도 그와 똑같은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막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번 신대공황은 최초로 경제 위기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사태라는 이중적 위기 상황으로 동시에 발생해서 사회적 불황, 통제 불가능한 여건으로 코로나 이후는 2019년도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이전의 금융위기, 닷컴 버블, 심지어 1930년 대공황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사적 최대 위기이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자,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부의 흐름이 뒤바뀔 수밖에 없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핵심적으로 제시한 것은 위기 분산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자, 위기를 분산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혼인 투자의 가능 자산에서,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현금 보유를 반드시 30% 정도로 해라는 것입니다. 현금 보유. 현금 보유 30%, 금 10%. 야,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죠. 금은 그동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달았었는데, 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20%, 채권 20%, 주식 10%, 대체 투자 10% 등이 되겠습니다. 그는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 시대의 한정적 수량의 금 가격 상승을 예견하면서 금 관련 금광 등 금 관련 주가 상승, 그리고 금 투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팬데믹 시대 이후 상업용 부동산은 비대면 소비 확대라든지 근무 형태의 변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에 경기 상황에 또한 민감한 자산으로 공실의 증가, 임차인의 임대료 할인 요구 등 다양한 하락 요인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자, 제임스 리카지 신대공황의 불확실 시대, 균형잡은 포트폴리오, 달러 현금 보유 30%, 금 10%, 주택부동산 20%, 채권 20%, 주식 10%, 대체투자 10%는 위기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균형 잡힌 경제 흐름을 잘 이해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몇 번 반복드린 현금 보유 30%, 금, 또 주택과 부동산 이렇게 채권 등 골고루 분산 투자해서 앞으로 계속 30년 이상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합리적으로 잘 대처해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